만물은 변한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주의 기본 원리를 발칙하게 뒤엎은 한 가지. 바로 금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때문일까? 우리는 금에 열광한다. 금 사랑하죠. 네. 글쎄요, 이건 어떤 숙명적으로 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본능 아닐까요? 인간이 가진 본능이라고 봅니다. 금을 소유하는 건. 실제 금빛을 보게 되면 눈을 사실은 좀 찌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빛나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인류는 오랫동안 금을 욕망해왔다. Russia, China, India, those central banks have been very, very active over the course of the past 12 months, increasing their gold holdings. Now, the question is why? Why are central banks increasing their gold holdings? It's human nature to have an allure of gold. It's something that really speaks to people, and why there's some sensitivity in terms of a central bank's gold stock. 대전의 한 참치집. 퇴근 후 바쁜 하루를 보낸 직장인들이 술과 곁들일 참치 요리를 기다리고 있다. 고단했던 하루의 휴식 같은 선물. 오늘은 특별히 금이 올려진 메뉴를 선택했다. 금 하나 올렸을 뿐인데 만든 이의 정성은 배가 되고 음식의 품격까지 높여준다. 금이 선사하는 소확행. 묵은 스트레스까지 날려주는 기분이다. 오늘 이렇게 금가루가 뿌려져 있는 참치를 먹으니까 기분 탓인지 몰라도 되게 잘 넘어가고 괜히 몸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네요. 금이 장식된 음식은 일식뿐만이 아니다. (2000년대부터) 디저트나 음료 등에 금이 자주 사용되어 왔다. 음식의 개성을 살리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다. 금은 평범한 음식에 품격을 더한다. 요리에 사용되는 식용금은 24K 순금을 얇게 펴서 사용한다. 아무래도 금이라고 하면은 조금 사치스럽고 비싸고 고급스럽고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고 실제로도 사진도 많이 찍어서 SNS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제 금을 아주 얇은 막 형태로 가공을 했을 때 식용으로 가능하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순도 95% 이상의 금을 식용 가능한 금박으로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까운 일본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풍이나 어떤 그림 그리고 식기류 이런 모든 쪽에서 금박들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는 곳이 좀 한정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새로운 분야 쪽에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은 젊고 예뻐지고 싶어하는 여성의 욕망을 자극한다. 찬란한 황금빛으로 영원한 아름다움을 꿈꾼다. 금의 반짝이는 화려함 때문일까? 사람들은 금을 장신구로 더 많이 사용해왔다.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우리나라 귀금속 1번지라 불리는 종로를 찾았다. 아무래도 종로는 서울 전국의 통계청 기준으로 최근 통계청 기준으로 15,000개의 사업체 수 중에 약 50%가 서울에 밀집되어 있고요. 또 그 안에서도 다시 한 50%가 종로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종로 안에는 주얼리 산업의 전체 제조, 도매, 소매가 집적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래서 종로 하면 한국의 주얼리 메카다. 황금빛 찬란함으로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금. 금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식지 않았다. 좀 가격이 물론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하게 되면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제가 쭉 가질 수 있게 돼서 평상시에도 되게 많이 좋아하고요. 남자친구가 처음 선물로 14K 목걸이를 해줘가지고 계속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영원한 느낌 때문에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날,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할 때도 금은 빠지지 않는다.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태양을 닮은 금. 금은 광활한 우주 안에 극히 소량만 존재하기에 더욱 특별하다. 그 사실 자연금 상태로 나오는 것은 흔치가 않고 그 금하고 구리, 은, 팔라듐 같은 그런 광물들하고 합금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금광물이 바로 여기 보이는 엘렉트럼이라고 하는 금하고 은으로 되어 있는 그런 광물인데요. 대부분은 이런 엘렉트럼의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금을 서민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금속이 아니었어요. 왕과 귀족만 소유할 수 있는 금이었고 여태까지 17만 톤이 채굴이 되는데 그거를 한 곳에 다 모아놓으면 조금 큰 10층짜리 빌딩 사이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주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 굉장히 귀한 금속이죠. 유럽인들은 금을 차지하기 위한 탐욕으로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다.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골드러시로 금광 획득에 혈안이 돼 있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제 신라 시대에 이제 금관, 그 외 각종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식품을 이제 황금으로 만들거든요. 이제 중국의 사신이나 저 중앙 아시아 그다음에 그 중동 지역에 우리가 사라센 국가를 합니다만은 그는 대식국 그 중동 국가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오기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금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여행기 같은 데다가 한국이 금이 많은 나라다 이렇게 이제 쓰기도 했는데요. 한때 황금의 나라로 불렸던 한반도. 1930년대엔 대대적인 골드러시가 있었다. 우리나라 팔도에서 금 안 나온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제주도 한 곳만 금광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1935년도 조선총독부 자료를 보면은 35년도 1년 동안에 신규 착수한 금광이 976개에 달합니다.
남북한 모두 합한 숫자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남북한 합쳐서 몇 개 정도의 개발 금광이 있었는가 추정을 해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약 4,000개 정도의 금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39년도 조선총독부 통계 연보를 살펴보면 공식 금 생산이 31.5톤에 달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20년간 금을 채굴했던 정선 천포광산. 연간 채굴량이 국내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량이 많았다. 이 천포가 없어가 외정시대 때 1630년대 그때 금이 엄청 많이 났죠. 전체적으로 한 300~400명 이상 여기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런 운목을 그때 다 초가집으로 짓고. 당시 금광이 개발된 주변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정도로 번화했고 장이 들어서기도 했다. 천포광산은 화암동굴에서 흘러나온 사금을 보고 금광을 개발하기 시작한 곳이다. 이곳이 이제 천포광산 갱내입니다. 이곳은 이렇게 관광지로 만들다 보니까 석회동굴로 잘 알려진 화암동굴 내에 70년 전 천포광산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해 놓고 있다. 여전히 동굴 곳곳에 남아있는 금광맥의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열망했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금.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깊고 어두운 지하로 파고들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광산들은 이 정도 규격이 되지는 못했고 1m 80에 1m 80을 가장 표준적인 규격으로 봤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1m 80에 갱도폭 1m짜리도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광차로 운반을 한다거나 의약화 운반을 하지 못하고 등짐으로 전환났죠. 금맥이 있는 곳이라면 그 위치를 가리지 않고 갱도를 넓혀나간 사람들. 황금광 시대, 금을 향한 사투가 벌어졌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광부들의 위험천만한 금캐기가 이어졌다. 그러던 중 1967년 충남 청양 구봉광산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125m 땅속에 매몰된 광부 김창선 씨가 16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것이다. 매몰 사건으로 온 국민의 주목을 받은 구봉광산. 전국에서 금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남한 최대의 금광이었다. 하지만 생산량이 줄면서 1971년 폐광됐다. 전국의 많은 광산들은 채산성의 이유로 대부분 문을 닫았다. 대전에 위치한 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 전 세계 화폐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돌고 돌아서 이름 붙여진 돈. 화폐는 세상의 변화와 함께 진화해 왔다.
화폐는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하면서부터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사용한 화폐는 무엇일까? 세상에 처음 화폐로서 등장한 거는 그 보배 조개 같은 거예요. 바닷가에서는 쉽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내륙에서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의식주에서 가장 필요한 게 추운 지방에서 이 털가죽이야. 그래서 사실은 모피가 중요한 화폐 구실을 했습니다. 우리 고조선만 해도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와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이 화폐 구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이 돼요. 이후 금은 3,000년 이상 화폐의 기능을 담당해왔다. 기원전 6세기 리디아에서는 최초의 금화를 만들었다. 고대 로마에서는 화폐를 신성한 것으로 여겨 금, 은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했다. 우리나라도 1905년 금화 3종이 주조된 적이 있다. 금은 사실은 오랜 기간 화폐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세계가 근본위제에서 탈피하고 지금의 달러 본위제도, 즉 신용화폐로 들어선 거는 1971년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지금 달러 시대가 접어든 거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에요. 50년도 안 된 세월이에요. 그전에는 항상 금이 화폐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러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축통화가 됐지만 금의 위력은 여전하다. 특히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한다.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997년 말 우리나라는 IMF 사태라는 국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기업의 부실 경영 등의 이유로 외환 보유고가 바닥난 상황. 결국 IMF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IMF, 우리가 일반적으로 IMF 관리 체제 혹은 IMF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무엇이었던가 하면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외 결제 자산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외국인에서 돈을 은행에 빌리고 기업도 해외에 나가서 현지 자금을 또 이렇게 빌리고 했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상환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외환 관리 체제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IMF 체제 하에서 임금이 15%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IMF가 금리를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어 경제계엔 구조조정 태풍이 휘몰아쳤습니다. 회사 측은 정부가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부터 부득이하게 명예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종이는 오늘부로 명예퇴직을 하겠다는 서류이고 비정규직 알아요? 이 종이는 비정규직 전환에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피해를 봤으니까 얘기인데 그 뒤부터 종로에서 뭐 동대문 종로 그쪽에서 의류 부자재 사업을 했었지만 그때 저도 당했어요. 뭐 저뿐이 아니라 부직이수였을 겁니다. 직장이 대기업에 다니면서 그때 부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IMF 때 저뿐이 아니라 부직이수였어요. 그 무렵에. 예, 여기저기 뛰고 밑바닥서부터 막 공장에 있는 식당에 막 뛰면서 이렇게 살아갔어요. 벼랑 끝에 내몰린 경제. 나라를 살리기 위해 금 모으기를 주장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평범한 시민이었다. 그 당시 이걸로 제안서를 보냈던 거고요. 일부 재고도만요 이게. 그는 관련 부처와 방송국에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제안했다. 돌잔치나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
금을 주고받는 우리 문화를 떠올렸던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김대중 정부가 이제 들어서요 청와대에 신문을 봤더니 해외 토핑란에 구소련 정부가 기근이 있어가지고 그 국민들이 먹고 살 게 없었다. 그래서 그 구소련 정부는 보관했던 금괴를 유럽으로 수출해가지고 그걸 갖다 미국의 밀하고 옥수수, 호주산 이런 거 갖다가 수입해서 먹여 살렸다. 이런 해외 토핑을 봤기 때문에 아 그렇다. 이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일부러 아는 사람들 시장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 금목이 하면 어떠냐. 야 그거 좋다. 거기다가 그거 하자. 여기서 전화하자. 서울에서 제주까지 그리고 사찰과 백화점 길거리 어느 곳에서나 나라 경제를 살리자는 뜻은 한결같았습니다. 오늘 문화방송의 금모아 뜬모아 경제를 살립시다 특별 생방송에는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종교인과 연예인, 경제인 등 각계각층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들이 금으로 마음을 모았다. 아버님 칠순잔치 때 해드린 건데 돌아가시면서 제게 어려운 시기에 꼭 쓰라고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트트에 그분들이 금메달 받은 걸 들고 나서 금을 갖다가 그 선수들이 메달을. 네. 그리고 또 가수분들 송대관 그분들 유명한분들이 가수들이 이제 이 1년에 연말 되면 뭐 트로피를 받아요. 이제 그 트로피를 가져 나와서 또 금을 목욕을 해주고 김수환 추기경님은 추기경 되실 때 십자가 금을 받으셨어요. 그걸 내놓으시면서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이런 마음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는요 다른 분 아니고 김영곤 씨하고 이용식 씨가 나왔다 했을 때 야 다 나왔구나. 네, 하여튼 제가 오늘 이용식 씨 그 금리빨까지 제가 뽑아서 내가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 계신 전비협 여러분, 비만협회 전부 오십시오.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이 무거워서 못 들고 들어오시는 분, 우리 짐꾼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가서 배달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4개월 동안 금모기에 동참한 국민은 350만 명. 무려 225톤에 달하는 금이 모였다. 걸어갈 때 보니까 애기서부터 남녀노소 관계없이 전부 다 들고 오는 거 보니까 진짜 눈물 날 정도였고. 금도 금이지만 전 국민이 그러니까 일치가 된 거지. 국민 그 마음이 일치가 돼가지고 극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생긴 것 같아요. 금도 금이지만. 이제 환율이 달러에 대해서 원화 가치가 한 850대 1에서 1개월 만에 1700대 1로 이렇게 폭등합니다. 그건 뭘 뜻하는가 하면은 원화 가치가 달러에 대해서 그만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한국의 모든 자산 가치가 다 50%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치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이었습니다. IMF 사태를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금. 금은 안전성이 높은 자산이다. 위기의 순간에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아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14K는) 58.5%의 금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이제 불순물인 개념이고요. 가치로 놓고 보면 18캐럿은 75%의 금만 들어있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요즘 이제 성향이 순수한 99.99%의 골드바에 투자를 해놨다가 대팔 때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골드바다라는 인식 때문에 원가 면에서도 좀 가장 저렴한 이 골드바를 선호하는 게 요즘은 두드러지고 있어요. 연간 30톤 규모의 금이 거래되는 종로의 한 골드바 제조업체.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는 골드바 제작이 한창이다.
금이 리스크가 적은 안전자산이란 인식이 커지면서 골드바의 수요도 늘고 있다. 골드바의 수요가 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실은 투자 수익률로만 본다면 주식이라든지 채권이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든지 채권의 가치가 하락할 때도 금은 그 가치를 보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 관점에서 금을 일정한 비율, 예를 들면 8에서 1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거는 자산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정부는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해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 시장을 개설했다. 2001년 9.11 테러 때 그리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등으로 금융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코스피 지수는 급락을 보이며 지수 등락 갭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주가 지수에 비해서 금은 변동성이 작아서 안정적인 대체 투자 수단으로 곽강을 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금은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움직인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안전자산인 금은 강세를 보인다. 우리는 이때 세계 금 시장에 주목한다. 금의 중심에 영국이 있다. 과거 금 생산과 금 유통 시장을 영국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So historically, when the market was formed over 300 years ago, there was huge discoveries of gold within the colonies throughout the British Empire. And because London was this financial center, all of the gold poured in. So you had a centralization of the market here physically in London. And then over those 300 years, an enormous amount of expertise as well as business developed around the London market. 런던이 세계 금 시장의 중심이 되면서 국제 금 시세 역시 런던 금시장 연합회에서 결정한다. So in terms of the price, one major change is that in the last 5 years, we've grown the amount of participants from 5 to 15. And we're happy that there are even more global banks and traders that participate directly, including 3 Chinese banks.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국가들 역시 경쟁적으로 금을 사모으고 있다. 금의 보유량은 한 나라의 국력을 말해주는 지표다. But there are two really interesting stories and features in the gold market at the moment. First is the growth we've seen in the gold-backed exchange-traded fund market in Europe. That's gone through a period of exceptional growth since 2016. The second really interesting feature is the strength of central bank demand. Last year, central banks hit the highest level of gold demand since the late 1960s, and we've seen that momentum continue into 2019. 중국, 인도, 러시아 등도 안전하면서 믿을 수 있는 금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다. So gold reserves, from a central bank's perspective, it comes from security, safety, liquidity, and why liquidity, I mean people being able to buy and sell it, and returns. So from a central bank perspective, those would be the three things they look at most. People generate returns over the long term when they hold gold. Gold is a relatively safe asset when you're holding it with other assets in your portfolio. So gold's great at diversifying risk. It's liquid in terms of you can easily buy and sell it,
And when you think about your portfolio as a whole, it boosts your risk-adjusted returns. So gold's a fantastic asset for a well-diversified investor to be including within their portfolio. 매년 2월 독일 베를린에서는 전 세계 희귀한 돈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세계 4대 주화 박람회 중 하나인 2019 월드 머니 페어. 주화 시장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So yes, it is one of the biggest coin fairs in the world. I guess it's the biggest one in the world, and it's all about coins. So we have like over 10,000 visitors in one weekend, and everyone loves gold, loves silver, and also loves coins. And yeah, that's why they are here. I guess it's approximately over 60 countries where the people are coming from. 월드 머니페어에서는 세계 각국의 불리온을 만날 수 있다. 불리온 주화는 금을 생산하는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공식 화폐다. 각 나라의 주조 기술을 바탕으로 특유의 개성과 예술성을 표현한 것이다. 불리온 시장은 금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점령하고 있다. 여기 아주 특별한 금화 하나가 있다. We have a gold coin of Antonine Pius, who was an emperor of Rome. So it is worth about the salary of one soldier, of one legionary per month. This coin, it is very in a very good condition, almost as struck as it comes from the mint. And the other thing is that it celebrates the 900th anniversary of Rome. 한 시대를 담고 있는 금화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는 이색 불리온도 눈에 띈다. Crystal coins is one of the famous products in Czechmin. We are using crystal components on our silver coins, and these coins are unique because of the stone, which is unique for the coins, and you cannot find them anywhere. 단풍잎이 새겨진 캐나다 메이플은 전 세계 화폐 전문가와 수집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불리온으로 손꼽힌다. Canada had a vast amount of gold and silver resources, along with other minerals. So it was a natural fit. Canada being such a large gold and silver and mineral producer, it's been a natural fit and a natural evolution for us to be in the bullion business. Gold is expensive, but at the same time, one gold coin is easier to get rid of than an 800-ounce gold bar, for instance. They have a great deal of security features on them, which makes them extremely appealing and give customers, buyers of those coins, a lot of assurance that they are buying a genuine coin. 골드바보다 크기가 작고 아름다운 모양까지 갖추고 있어 불리온은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We think that the customers in Germany are looking for products who are very historical and have to do with the historic of Germany. We think as the market in Germany
could grow a little bit, and so we want to make some new products. For example, 30 years of tearing down the wall, and we hope that the customers like them. 전 세계 불리온 시장은 11조 원 정도로 추산한다. 불리온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3년 전 한국도 불리온 시장에 뛰어들었다. 독창적인 불리온 제작에 힘을 쏟고 있다. 여기가 저희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는 불리온 제품, 투자형, 수집형 제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이쪽은 지금 유럽 쪽 제품들, 유럽 쪽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전시해 놨고요. 이곳은 인기 불리온들을 수집하고 한국에서 제작된 불리온 메달을 해외 유통 대행하는 업체다. 불리온 메달은 불리온 주화와 달리 화폐의 가치는 없다. 하지만 발행 수량이 아주 적어 수집의 가치는 높은 편이다. 불리온 코인 혹은 불리온 메달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시세에 이제 근접한 귀금속, 금, 은 이제 라운드형, 동그란 형태의 모양을 이제 액면가가 있으면 불리온 코인이라고 하고 액면가가 없으면 불리온 메달이라고 합니다. 실버바하고 골드바는 이렇게 보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반면에 이런 불리온 코인은 시세가 1%, 2%가 더 비싸긴 하지만 좀 소장의 맛, 이 스토리나 이런 테마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좋기도 하고요. 2016년 호랑이 불리온 메달로 첫 선을 보인 한국. 치유천왕과 지신 시리즈 등을 연이어 출시하며 세계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155g짜리고 금메달이고요. 금 소재값만 해도 약 현재 시세로 750만 원 정도의 상당한 금액인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금액은 약 한 850만 원 정도의 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호주 같은 곳의 시장을 안착하기까지 한 20년, 30년 이상의 시간을 공들인 거에 비해 한국은 이제 만 3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 250억 혹은 300억 정도의 규모로 달성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불리온 메달 제작은 조폐공사에서 담당한다. 시장 규모가 큰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동양 특유의 문화를 담아 경쟁력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매년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저희 이제 동양만의 뭐 어떤 오리엔탈리즘, 뭔가 신비로운 그 민화적인 거를 어떻게 해외에 홍보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를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그에 대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천왕이나 지신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그 12지신에 갖고 있는 그 이미지만이 아니라 그걸 다시 재해석해서 그리고 다시 리디자인해서 이제 해외에 그걸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를 조금 알리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갈수록 화폐 사용량은 줄어들고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한국조폐공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에 눈을 돌리고 있다. 저희 한국조폐공사는 아시다시피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 수단으로 인해서 화폐 등 전통 사업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폐 제조 과정에서 축적된 저희 다양한 위변조 방지 기술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해서 불리온 메달과 정품 인증 사업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2017년부터 태국 주화를 생산해 수출하며 해외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불리온 메달 제작은 주화 제조 과정과 비슷하다. 미래, 동전 없는 사회를 대비해 우수한 주화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불리온 메달 제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리온 시장은 우리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대략 약 11조 원 정도 그런 시장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그 US 민트하고 캐나다의 로얄 캐나디안 민트 경우에는 불리온 관련 매출이 약 연간 1조 5천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불리온 메달은 현재 시장 진입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북미 지역에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제를 담은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글로벌 신창에 저희가 출시를 해서 앞으로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리온 시장에 뒤늦게 진출한 후발주자지만 한국의 주화 제조 기술과 독창적 디자인으로 세계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금.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년 후엔 금의 매장량이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천연 광석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폐자원에서 광맥을 찾는 도시광산에 관심을 쏟고 있다. 대전 충청권에서 판매 후 회수된 폐전기 전자제품을 재활용 가공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전국에 이제 권역별로 권역별로 1개 업체씩 있고요. 전국에는 약 한 12개 대형 가전 리사이클링 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에는 소량의 금이 함유돼 있다. 생명을 다한 폐가전제품들을 잘만 활용한다면 귀한 자원이 되는 것이다. 먼저 가전제품이 수거가 되면 일단은 저희 쪽으로 대형 화물차로 운송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집화가 된 다음에 각 공정에서 라인에 투입이 돼서 파쇄, 분쇄, 선별 가공 처리된 다음에 고철이나 비철, 플라스틱 같은 유가 원재료들을 선별해서 제가 판매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10년 전 폐가전에서 금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한 이재천 박사. 사실 전기는 이제 구리가 제일 잘 통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기판에 이제 회로와 단자를 연결해주는 뭐 아주 이 머리카락 같이 가는 선들, 이런 선들이 이 공기 중에 사용할 때 녹이 잘 쓸면 이제 망가지죠. 전기도 잘 안 통하게 되고. 근데 이제 금은 굉장히 화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산화가 거의 안 되거든요. 전기 전도율이 뛰어나고 물과 공기 이외의 물질에도 잘 반응하지 않아 금은 전자산업 분야의 필수 재료다. 금광석 1톤에서 3g의 금을 얻을 수 있다면 폐휴대전화 1톤에서는 최대 400g의 금을 얻을 수 있다. 도시광산은 그야말로
쓰레기 더미 속에서 노다지를 캐는 21세기형 광산이다. 매장량이 점점 고갈되어가는 시대. 폐자원에서 광맥을 찾는 충남 아산의 한 도시광산 업체를 찾았다. 이곳에선 화학약품을 이용해 폐가전이나 도금 폐액 등에서 금을 추출하고 있다. 예, 이 모재는요 원래 처음에 저희 회사에 입고될 때에는 이 모재 위에 금이 도포가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요거는 그 LED를 만드는 제조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치구 공구인데 제조 과정에서 금이 묻게 되어 있어요. 그 금을 이제 버릴 수가 없으니까 정년회사가 가져다가 금을 정제하고 난 후의 모재입니다. 반도체나 폐가전에서 금을 추출해 자원을 재생산하는 이곳처럼 세계 여러 나라도 도시광산에 주목하고 있다. 영국과 브라질은 올림픽 당시 폐자원에서 추출한 금속으로 메달 일부를 만들어 재활용했다. 일본 역시 2020년 도쿄올림픽 메달을 폐가전을 활용해 제작한다고 밝혔다. 도시광산은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21세기 연금술인 셈이다. 저희 회사는 기금속으로 봐서 금으로 봐서는 월 한 300kg에서 400kg, 연간 한 4톤 정도로 저희들이 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위 도시광산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자원화해서 다시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원으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도 어쩌면 금에서부터 시작됐을지 모른다. 지구에 매장돼 있는 금의 한 70% 정도를 이미 우리가 캐서 이제 사용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속 가능 발전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우리 그 후대들과 자원을 공유해서 나눠서 쓸 의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도시광산 자원을 적극적으로 잘 이제 활용을 해야죠. 6,000년의 시간 동안 인류를 유혹해온 금. 금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금의 채굴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미래 사회에 더욱 요구되는 필수품이다. So gold's hugely embedded in modern society through its role in technology, such as smartphones, mobile phones, and increasingly through the electrification of the world. So going forward, I think gold will continue to play a really important part in many people's just everyday lives, and that's a feature of gold demand which often gets overlooked.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세계 경제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지난 1년 동안 러시아, 인도, 터키 등에서 경쟁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외환 보유고의 금 비중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다. 세계는 지금 금을 쟁취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It's just the hurt that you hide.